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이런 판단이 많았단 말이죠. 두 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채는 강남에 갖고 있어요. 네. 한 차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경기도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주택자는 중과 받잖아요. 그럼 뭘 먼저 팔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된다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강남? 돈을 더 많이 번 집.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채만 아니네. 팔면 한 채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럼 싼 거부터 팔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난 1주택자니까 이제 그건 양도세 중과 안 받는다는 거야. 아 그러네.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러네.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있어요. 오 그건 왜 그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 올랐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향후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 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와 강남이 확실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야 나는 강남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지금 정답지가 있는데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렇지. 도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순간 뭘 파는 게 유리해요? 많이 오른 거, 떨어질 거. 비싼 거, 많이 오른 거, 그리고 큰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질 걸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산시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고 판단을 약간 하는 건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요한 포인트구만. 원래는 경기도의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러네. 그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맞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구만. 강남 3구에 지금 합쳐서 거의 3천 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와. 네. 참 빠르다 그 사람들 참. 이제 빠르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맨날 돈이잖아요. 돈이네. 돈에 걸리면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빨라요. 확실히 빠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단 시작됐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일단 실어주는 거예요. 시장의 좋습니다. 변화가. 그럼 네. 다음 단계 이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유예를 없애면서 나누는 일단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사게 하고 거야. 집값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렇지. 거기에 찬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핵심. 발이 땅에 있어요. 발이 땅에 있다.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때는 거창하게 하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발이 땅에 있어요. 현실을 얘기해. 그렇지. 와 발이 땅에 있다 좋았다.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최근에 택시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 그 윤희숙 씨가 나오더라고요. 윤희숙.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분. 그 손가락 유니소 그분인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발이 하늘에 떠 있어. 그 사람은 그냥 뭐 우리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진짜 그거 떠 있더라고. 맞아요. 알맹이가 없어. 맞아요. 이 지점에서 큰 변화가 또 전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진보경제학자나 이런 쪽에 시민단체도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좀 떠 있었어요. 뭐냐면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창하게. 거창하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하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발의 땅에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건데? 거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거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동안 임차인이 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5년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보죠. 그렇지.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안 챙기잖아? 그러면 또 실무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유예 기간 한 10년 해줘. 그 맞아요. 효과가 없지. 맞아요. 디테일에 있잖아. 맞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지.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이 살아 있어요. 예전에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래서 네모를 올리잖아요. 그럼 위에 가서 동그래져.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모를 그냥 내려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없어요. 아마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자, 제일 우창모 씨.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단에서 이런 디테일에 놓침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어봐. 그러면 또 이재명도 실패하는구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정책이 동그래져. 그럼 안 먹히죠. 그렇지. 네. 세상에는 사연은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민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동그래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다. 안 된다. 내가 이런저런 댓글 때문에 얼굴이 동그래졌잖아. 언제부터 인연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인연인지? 5월 9일. 잘못 끝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들었어 내가? 네. 계약.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하냐? 언제부터 인연이니까요, 청대? 계약일로부터. 아니에요. 발표. 공표일로부터. 공표일로부터.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부터 인연이에요. 5월부터 인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챙기냐면 직접 문장을 씁니다, 본인이. 아까 보시잖아요. 뭐 직접 문장을 쓰는 것을 다 보여줘요, 일부러. 아까 말한 대로 행정 실무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동그래진지를 알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쓰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연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자, 공표일로부터. 아까 한 문장 나중에 그 다음에 첨가를 합니다. 그 말을 공표일로부터란 말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 받아서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요. 법리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이런 지도자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지점이 생각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자동갱신 조항이 있잖아요. 네. 2년은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네,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2년을 추가로 보장하거든. 네. 그러다 보면 저 2년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안 되길 말씀하시죠. 그건 나왔어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걸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게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야 결국 대통령이 원칙을 세워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동그래지네. 그러니까 그동안도 진짜네, 맞네. 그동안도 막 정책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그래져. 그러네. 그러니까 다 발로 차고 다니지. 와 발로 차고 그런데 이게 발로 찰 수가 없어. 발 차니까 발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팔자. 여기 잘 주무신 것 같아요. 발음이 좋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가 난 저는 되게 재밌네. 그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디테일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절대 안 동그래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추가적이라고 보는데 강남이 지급할 정도는 저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러거든요. 일본의 자산 구조, 자산 포트폴리오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대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실물 자산이 3이고 유동성 자산이 7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실물 자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7이고 유동성 자산이 3이에요. 아 반대야.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도쿄를 비롯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3분의 1로 부동산 값이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런데 그걸 계속 지연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예해 왔어. 유예 왔는데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지금 강남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할 것 같거든. 일본으로 가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추락으로 가는 딱 시작점이구나. 아. 부동산 붕괴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방향을 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 정부는 항상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나라는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를 하거든요. 재정 확대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유례 없는 재정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넘쳐나요. 유동성이 넘쳐나요. 우리는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인 중에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최프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틀어막고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이제까지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인 진보 정치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을 철저하게 그쪽으로 돈을 흐르는 거 맞고 유동성을 주식시장 흐르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딱 지금 아베 때 일본 극우 아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얼마나 3배 높였습니다. 5배인가요? 5배. 그리고 부동산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은 경제 잘 모른다라는 그렇죠.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야 이번에 안다야. 야 아는 놈 나왔다. 이거는 일본으로 간다. 팔자. 그 전에 정치인들은 진보 정치인이 나오면 돈은 풀고 부동산 주겠다고 하는데 유동성 어디로 가요? 부동산 하는 거 못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들어오면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그전 진보 정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즉 실물 자산이 떨어진다는 걸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떨어진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걸 보수가 먼저 하겠다. 이광수한테 맡기자. 맞아. 포트폴리오 얘기를 왜 거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니체 얘기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역할 분담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역할 분담하셔야지. Okay, let's go.